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한 주 동안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네, 시원한 바람과 상가들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어느새 가을의 한가운데에 와 있는 10월의 셋째 주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멋진 가을에 가족과 함께 책 한 권 손에 들고 공원으로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코스모스TV 시청자들 중에서 이주 여성들은 모국어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함께 고르고 다 읽은 후에 책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본다거나 그려보는 등의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 가족들과 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바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 코스모스TV 고민상담소를 함께 진행해 주시는 유정순 소장님의 책입니다. 눈으로 듣는 남편, 귀로 듣는 아내. 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어지는 고민상담소 시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민도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 뒤에 모습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유정순 소장님의 책, 눈으로 듣는 남편, 귀로 듣는 아내, 네, 잡히시죠? 보고 계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보이는 스튜디오 너무 예쁘게 바뀌지 않았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 혹시 그리고 이곳에 여러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장식품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어느 나라가 있는지 채팅창에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장식품들이 있다면 이곳 스튜디오로 보내주세요. 네, 착불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나라의 장신구들을 보면서 다양한 문화를 한번 느껴보고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건가요? 네. 유정순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인사를 나눠주셨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고민상담소 많이 기대들 하실 텐데 고민상담소 시작하기 전에 짧게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까요? 스튜디오 여러분의 감상도, 바뀐 스튜디오의 감상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 준비되셨죠? 네, 첫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 모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관리 지원하고 있는 전국 203개소의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름이 가족센터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족센터에서는 아동부터 부모, 노인 세대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첫째는 가족 형태와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 교육 및 상담, 둘째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 교육 등을 실시하며 셋째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지역사회 돌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센터에서는 2022년부터 내년이죠.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과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 및 진로 지원 사업도 신규로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름이 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바뀌는 만큼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많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채팅창 두 번째 소식 전해주기 전에 채팅창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남겨주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토크보이스님께서는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셨었나봐요. 곧 시작하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아이디 잘한다님께서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너무 멋지네요. 제 눈에는 필리핀 지푸니가 가장 먼저 보이네요. 지푸니가 어디에, 제 뒤에 놓여져 있는 파란색 지푸니 맞나요?
네, 저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필리핀에 가서 이 지프니를 한번 다시 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채님, 네, 채채님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가 새로워졌네요. 샤인4288님, 카톡으로 들어가면 채팅창이 안 뜨니 참고하세요. 아, 그렇군요. 카톡에서 연결이 되면 안 되고 유튜브 앱으로 바로 들어가서 저희 만나보시면 채팅창도 함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로모님, 안녕하세요. 우와, 너무 좋은 스튜디오입니다. 이런 말투이실까요? 네, 잘한다님, 가족센터, 친근함이 더해지는 이름이네요. 라고. 네, 가족센터의 활동도 기대가 되고, 저희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의 활동도 잘한다님 늘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읽어주는 컬럼 시간인데요. 오늘의 읽어주는 컬럼은 이민 다문화 정책학을 전공하신 서광석 인하대 교수님의 컬럼으로 10월 13일 세계일보에 실린 다문화 컬럼 함께하는 세상, 인구 감소 위기, 이민정책서 해법 찾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런 컬럼을 읽어드릴 테니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9년 이후 자연 감소로 돌아선다고 했지만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앞당겨져 지난해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설령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는다고 해도 인구가 증가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정책 TF를 출범 운영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노동 생산성 제고, 지역 공동화 선제 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 4대 분야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등 인구 감소 추세를 보완하고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집중 발굴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러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으나 인구는 감소의 총체적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한 국가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 조정 정책은 자국민의 출산 장려와 나라 간 인구 이동인 이민, 즉 외국인 유입을 생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 나라 밖 인구 유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학계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열띤 논쟁을 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얻고 있다. 이미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은 인구의 자연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를 이겨낼 유력한 인구 공급망으로 나라 밖 인구 유입을 위한 이민 확대를 선택했고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증가, 사회 유지의 긍정적인 우수 자원을 자국 사회에 흡수하고자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내놓고 그들을 불러들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민 정책 관련 업무가 정부 여러 부처의 분산 집행되고 부처 간 협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괄 기획 및 조정 능력이 미흡하다. 또한 이민 정책이 집행된 이후 기대 효과와 목표가 기획했던 의도대로 달성됐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책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정책 피드백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를 이민정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가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집행되는 이민정책 업무를 이민정책본부로 집중해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이민정책 관련 업무를 집행에 효율을 꾀해야 한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을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 700만 명과 국내 체류 이민자 300만 명 등 이민 배경 인구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동포 이민청을 설립해 이민정책 업무 전 분야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부처 소속과 명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10수년째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요즘 차기 대통령 후보 결정을 위한 후보 간 경쟁으로 나라 안이 시끌벅적하다. 문제는 각 후보 진영에서 분야별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가 미래 전략으로서 이민정책 관련 정책 공약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 바라건대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0여 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정책 관련 업무와 협의체 등을 모아 이민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조직, 가칭, 동토청, 이민청이 신설되기를 희망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정책 제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데 내년 새 정부 출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들 이 컬럼을 들으셨으면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이 지금 떠오를 거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소식 전하기 전에 채팅창 한번 보고 갈까요? 샤인 4288님께서 소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네, 곧 출연하실 예정이십니다. 고맙다고 해주세요. 네,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우리 샤인 4288님은 유정순 소장님 팬이신가 봐요. 제 팬은 어디에 있을까요? 타로모모님, 제가 좋아하는 컬럼 시간, 늘 좋은 컬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컬럼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샤인 4188님,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1조 원의 돈을 제대로 사용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에휴. 네, 샤인 4188님이 제가 읽어주는 칼럼 시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셨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타로모모님, 화면 구성이 점점 좋아지네요. 멋진 코스모스 TV 화이팅입니다. 타로모모님은 저희 코스모스 TV의 애청자이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저희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채채님, 상품 좀 주세요. 채채님, 여기 있어요. 아나운서님 팬. 와, 감사합니다, 채채님. 네, 다음에 채채님을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고 싶네요. 네, 샤인 4288님과 함께 채채님도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실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 바로 다문화 이모저모 가을 스페셜 특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고민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유정순 소장님 모시고 진행되는 코스모스 고민 상담소. 네, 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바쁘게 또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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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코스모스 TV는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당연하죠. 네, 우리 코스모스 TV도 열심히 잘 시청하고 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지난주에 고민을 두 가지 말씀드렸고 첫 번째 시간에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의 고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고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고민. 첫 번째 고민은 아이디 필리핀님의 사연인데요. 필리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읽어봤는데 한국어가 이렇게 적혀진 고민이 올라온 그대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요. 한국어가 좀 어색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화가 나면 참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이렇게 참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 고민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면 좋을까요? 화가 나면 정말 참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화가 나면 참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화가 난다는 것은 어떨 때 화가 나죠? 보통?
싸움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이 네. 뭔가 내 마음의 감정을 다치게 했을 때, 감정을 다치게 했을 그렇죠. 때, 그랬을 네. 때 우리가 화가 나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언어를 쓰거나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네. 뭐 비교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언어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감정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런 감정을.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감정이 자기 감정이 화가 나니까 이분이 이렇게 참는 게 너무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면은 우리가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화가 나. 나는 그렇게 말했을 때 상처받아. 나는 그렇게 말했을 때 너무 속상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본인이 말을 못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을 못한다는 것은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어떨 때 말을 못하죠, 우리가?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디가 필리핀이셨으니까 다문화 가정이라서 이제 한국인하고 이야기할 때 한국어가 제대로 안 돼서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상황의 느낌이라서 표현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은 언어적으로 딸리는 거죠. 언어 문제. 그렇죠. 일단은 남편들은 한국 사람이고 빠르게 말하고 또 화가 나면은 감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빠르게 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일단 화가 나서 나에게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에 대해서 한국말로 적절하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죠. 억울하고 그 억울함에 화가 나요. 그렇죠. 뭔가 말을 나도 하고 싶은데 한국말로 이걸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몰라서 억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설프게 표현을 했는데 저쪽에서 더 화를 내는 경우에 더 큰 싸움이 벌어질까봐 내가 꼭 참는 경우가 또 있게 되겠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적절한 언어 사용이 안 되거나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표현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다시 그 사람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면 이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들다 보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참아버리는, 내가 감정을 억눌러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어가 일단은 언어의 문제가 제일 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마샬 로젠버그라는 비폭력 대화를 창안하신 이 학자께서는, 이분께서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상대방의 말은 요청이거나 감사입니다. 요청과 감사. 네. 그러면 남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나에게 요청인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당신 이거 뭐야, 집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집안이 더러워, 그런데 이것은 밖으로는 어때요? 화나는 거죠. 네. 근데 그 화나는 마음 밑에를 보면은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나한테 고맙다는 말일까요? 부탁의 말일까요? 부탁. 어떤 청소를 부탁일까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것을 판단하는 이것부터 우리가 길러야 돼요. 이게 이제 상대방과 나와의 오해를 갖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지금 나에게 부탁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에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인가, 이것을 잘 세련되게 표현하지 못해서 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잘 구분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청과 감사.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렇죠, 내 말이 그렇죠. 무엇인지 그렇죠.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왜 이렇게 방이 더러워? 이렇게 환경이 더러워? 왜 이렇게 집안이 엉망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화를 내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 밑에 감정을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의 말에 우리는 보통 속아 넘어가요. 이 사람이 성질낸다, 화를 낸다, 여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마음을 다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잠깐 번역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번역기.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부탁하는 말인가, 아니면 감사하다는 말인가. 그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집안이 더러워? 이게 뭐야?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뭐라고요? 요청의 말. 그렇죠. 요청. 집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난 당신이 환경을 좀 내가 오기 전에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요청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감정은 나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감이라는 건 뭘까요? 아, 여보, 좀 방이 좀 더럽죠. 아, 좀 집안이 좀 지저분해서 정리가 안 돼서 당신이 좀 속상했구나. 이렇게 해서 좀 정신이 없었구나. 이렇게 해서 남편의 그런 감정을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여보 미안해요. 내가 좀 늦어서 집안 정리가 아직 안 됐네요.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아이 좀 치우고 살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좀 치우고 살아야 되는데 여보 좀 미안해요. 이렇게 그냥 살짝 웃으면서 해버리면 남편이 계속 화를 못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이 사람의 번째, 말이 네, 요청인지 그렇죠. 감사인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잠깐 멈추고 아,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요청 부탁하는 말인가 고맙다는 말인가 이것을 번역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아, 이게 겉으로는 짜증내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부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부 세미나를 갔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은 아, 그렇게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찍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아내는 그런 남편한테 너무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해서 열심히 왔는데 남편 오면은 아유 여보 수고했어요. 여보 고생했지. 이렇게 안아줘도 부족한데 오면은 맞아요. 왜 이렇게 늦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오는 거야? 아, 이렇게 막 화내는 거예요.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저희가 그 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선생님은 왜 아내를 보면은 이렇게 화를 먼저 내세요?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비밀이 거기서 나왔어요. 사실은 나는 아내가 밤늦게 돌아올 때는 빨리 안 돌아오면 너무 걱정이 돼요. 우리 아내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지, 혹시 사고가 났을지, 너무나 어두운 밤에 외국 아내이기 때문에 네.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네. 이것을 여보 내가 걱정했어. 당신이 보통보다 늦어져서 내가 많이 걱정했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거를 화로 표현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 네. 남편들이 그런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아내는 깜짝 놀라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아내가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아내가 오늘 묻는 질문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지 그렇죠. 않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알려주세요. 그럼 남편이 일단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남편이 네. 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집안이 더러워? 집 좀 치우고 살아. 이렇게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남편은 나한테 요청하는구나. 아, 나에게 부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감. 아, 여보 미안해요. 내가 좀 늦어서 어디 갔다 오느라고 집 정리를 못했네요. 미안해요, 여보. 이렇게 싹 웃으면서 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예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아유 좀 치우고 살아. 그러면 그러게요. 좀 치우고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더 고맙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남편이 더 화낼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말을 못하고 참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내 감정이 막 쌓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억울함이 자꾸 쌓여요. 그리고 남편이 또 크게 말할 때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당신이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이 큰 소리로 말하면 너무 무서워요. 이 말을 해줘야 돼요.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들이 귀가 예민하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남성 여러분, 여성들은 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10배가 예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소리 지르거나 화나면서 말하거나 그러면 10배의 상처를 받는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절대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말할 때는 조용하게 여보 집을 좀 치우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런데 남편들이 그런 걸 모르고 소리를 지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감을 해주고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보 그런데 나는 당신이
막 소리 지르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당신이 화내면서 소리 지르면 난 너무 무서워요. 당신이 조금만 조용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가슴에 한이 쌓이지 않고 말을 못하지 않고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또 부드럽게, 또 여러분들이 했을 때도 중요한 것은 당신 뭐 그렇게 하니까 나도 화가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남편이 큰 소리를 내면 나는 더 낮은 소리로 여보, 나는 당신이 화내면서 말하면 너무 무서워요. 당신이 조금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첫 번째 문제는 언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내가 한 말이 다시 화가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잠깐 멈춰서. 멈추고 이 번역기. 상대가 하는 말이 번역기를 요청인가? 돌려서 요청인지 감사인지 네. 부탁인지 부탁해요라는 말인지 고마워요라는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말하는 방법은 이렇게 남편이 큰 소리를 말할 때는 공감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할 때는 그런데 여보, 나는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말하면 우리가 긴장하니까 네.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그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조용한 목소리로 천천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천히. 그렇죠. 네. 저도 남편한테 처음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보면은 네. 그런 내용이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조금 나오나요? 네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안 읽었나 봅니다. 네. 여러분, 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자들은 귀가 남자들보다 10배는 예민하다고 하니까,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코스모스 TV 시청자 남성분들 꼭 기억하시고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연습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필리핀님은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항상 연습을 통해서 더 이제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천천히 말해주세요. 네. 천천히 말해주세요를 꼭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니까 빨라져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보, 조금만 천천히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외국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가끔 조용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필리핀님 따라해 보실까요? 조금만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네. 근데 제가 소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채팅창을 좀 보니까, 화병 나요. 소통이 안 된대요. 맞아요. 화병 나죠. 속 터져요. 속 터져요. 네. 이럴 때 잠시 멈추고 요청과 감사인지, 그 아래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을 한번 읽어보시는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우리가 그 표면에 이 사람이 표현하는 것 밑에는 그 사람의 감정이 들어있고요. 그 감정 밑에는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욕구, 그리고 그 욕구 밑에는 그 사람의 신념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밑에는 이 사람의 신념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은 환경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념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상대방이 그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 너무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시간 안 지켜?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밖으로는 화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그런 가치관에는 그 시간을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신념이 그 밑에 있거든요. 기저에 깔려있는 게 신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잠시 멈추고 연습하는 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오픈 스튜디오 시간도 가져주세요. 다른 부모님께서 해주셨는데, 당연하죠. 꼭 놀러 오실 거죠? 샤인4288님께서 남녀의 미묘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도 괜찮다.
중요한 건 저도 괜찮다. 네,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존심이 상해서 다 내려놔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건 단지 머릿속의 생각뿐입니다. 그냥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그럴 해주셨네요. 때는 자존심은 네. 열등감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저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숙이는 건 자존심이 상해. 그런 순간에 나는 열등감이 많구나. 이렇게 자기를 자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좀 숙여주면 어때? 이 사람한테 숙여준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낮아지거나 무너지거나 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잘못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냥 숙여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무시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지적할 때 오케이 당신 미안해요. 진짜 그러네. 당신도 화날만 하네. 이렇게 내가 딱 인정해버리면 상대가 오히려 이게 편안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당신은 뭐 잘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존심 상한 마음으로 이것을 대응을 하고 방어를 하게 되면은 그때 더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당신 좀 정리가 안 됐지? 여보 미안해. 좀 나도 바쁘다 보니까 정리를 못했네.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나는 있는 그대로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읽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연습도 필요하고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는데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타로 부모님께서는 AI가 이런 감정을 통역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AI가 아까 말씀하셨던 표현부터 감정, 요구, 신념까지 전부 다 저의 언어로 통역을 해주면 이런 갈등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팔릴 것 같아요. 책으로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창의적이에요. 우리 타로 부모님께서는 개발자이시면 이런 것들 좀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요. 네. 채채님께서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비난의 말투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열등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반사하라고 그랬죠. 반사.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상처 때문에 일부러 상대에게 막 나쁜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하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런 열등감 때문에 남을 상처 주는 기묘한 그런 성격적인 왜곡된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럴 때는 그냥 마음속으로 반사. 너가 난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반사 이렇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그거 받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욕하고 그 사람이 나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반사! 아셨죠? 감정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로모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부 워크숍에 오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더 늦게 들어오라고 화를 내시나 너무 일찍 들어오셨었나요? 그분이?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렇죠. 너무 걱정돼서 아내를 너무 기다렸는데 막 밤도 늦이고 외국 사람이고 시간도 늦었는데 왜 우리 아내가 안 올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는 순간 너무 반가운데 너무 긴장했던 것이 화내는 소리를 확 지르니까 아내는 그것을 화낸다고 받아들이게 되죠. 왜 저 사람 저렇게 나한테 화를 내지? 이렇게 이제 서로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도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 아내도. 남편이 나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걱정했었구나. 이걸 처음 알았고 이 남편도 이럴 때는 화내는 게 아니라 당신 고생했지라고 맞이해야 되는구나. 이거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부부 워크숍이 굉장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와야 돼요? 부부 공감 워크숍으로 오세요. 저희 고민 상담소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이 자리에서도 솔루션을 제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샤인스 차이88님께서 여성이 남성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여성만 희생을 해야 하느냐고 따져요. 아내분이 현명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이렇게 저희 고민상담소에서 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귀에 쏙쏙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만큼 연습해내시면 샤인 88님께서도 여성들과 아내분과 대화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성들이 더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남편들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 때문에 아기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여성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 여성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도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하루도 못 산다. 누구라고 생각하라고요? 큰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모든 여성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지혜예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다.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라.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전해주는 지혜랍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채채님, 자존심은 열등감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자존심은 열등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교에서 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샤인사이팔팔님께서 반사, 좋네요. 애들 같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반사하면서 그 사람과 상대방과 나와의 감정을 구별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저희 필리핀님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상담실로 연락해 주시면 더 깊은 상담 해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고민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은요, 연애님의 사연인데요. 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연애 실패 후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일상생활에 힘이 듭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학교 생활도 힘이 듭니다. 네, 학생인 것 같아요. 학교 생활에 힘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연애 참 풋풋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설레고 기대되는 단어인데 우리 연애님께서는 실패를 하셨나 봐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짝사랑 해보셨죠? 저도 짝사랑 해봤어요. 그럴 때 저도 차여봤거든요. 이것은 혹시 책에도 그런 사연이 나오나요?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안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짝사랑하는 그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아주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답니다.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말을 해보지 않는 그 남자친구한테 제가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때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냥 아프니까. 그냥 세월이 흘러서. 네. 세월이 약이다. 네네. 그래서 지금도 그 애를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너 그때 나 찾지? 이렇게 해서 한번 꼭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기에는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 우리 연애님을 청소년기에 그렇죠.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솔루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학교 생활도 힘이 듭니다. 하는 거 보니까 학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헤어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했다가 그 사람에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차이거나 내가 차거나 어쨌든 이 상황이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마음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더 당연한 거예요? 더 당연하죠. 더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이 마음을 아픈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걔가 왜 그랬을까? 왜 나를 싫어했을까? 왜 내 문자를 씹었을까? 왜 나에게 저거를 차단했을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고착돼서 집착하게 되면 누구 감정이 상하나요? 저의 감정만 상하죠. 그렇죠. 내 마음만 아프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 그죠?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 친구에게 차였는지, 혹시 차였다면은 그 친구가 나의 어떤 부분에 마음에 안 들어 했는지, 이것을 공부하는 계기로 삼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연애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별을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어쨌든 누구든 간에
그 상대가 나의 어떤 부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계기로 삼으면은 이 친구가 참 고마운 친구예요. 나의 어쩌면 단점들을 그렇죠. 이렇게 개선의 장점으로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렇죠. 시간이기도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넌 너무 이기적이야. 넌 너밖에 몰라.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나를 거절하고 네. 나에게 친구에게 절교를 했다 그러면 네. 그 친구의 말이 뭐예요? 내가 이기적이라는 이기적이다. 거죠. 네. 그럼 내가 지금 다른 친구를 사귈 때는 나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까요? 이기적인 이 부분을 그렇죠. 네. 아니면 넌 바꿔야지. 집착이 너무 심해. 아, 넌 집착녀야. 넌 집착남이야. 이렇게 나한테 말을 했다. 그러면 내가 내 존재로서 내가 홀로 있지 못하고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질려버리는 네. 이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의 어떤 점 때문에 헤어지게 됐는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그 사람 나에게 태클을 걸었는지. 네. 네가 너무 집착한 게 싫어. 아니면 네가 다른 이성한테 자꾸 눈길 주고 말을 걸고 친하게 지내는 게 싫어. 아니면 뭐 네가 너무 일방적인 게 싫어. 어쨌든 간에 그 상대방이 나에게 말했던 게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돼요. 그 친구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죠. 이렇게 헤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게 무엇인지, 그렇죠.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죠. 되어서 그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른 친구를 만나면? 그 부분을 개선해서 그렇게 그렇죠.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이 연애님은 그 친구가 굉장히 고마운 친구가 돼요. 나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연애를 실패하게 한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큰 교훈과 어떤 경험을 준 너무나 고마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네. 왜냐면 네. 경험은 돈을 주고라도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경험은 돈을 주고라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연애하느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돈도 들어갔겠죠. 그죠? 네, 맞아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네. 다 내가 성장하고 배우는 성장의 동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깝거나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친구 덕분에 내가 성장했구나. 덕분에. 그렇죠. 걔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아니고, 네. 걔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아니고, 걔 덕분에 내가 성장했어. 내가 더 좋은 경험을 하고 나의 어떤 문제점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내가 성장하는 기회였어. 친구야,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성장했어. 너도 좋은 친구 만나길 바래. 나도 네 덕분에 내가 좀 더 성장해서 좋은 인연을 만날게. 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내 마음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다음에 연애도 더 잘할 수 있고 지금의 가족들이나 뭐 학교 생활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가 그 지나간 어떤 문제에 내가 걸려서 거기에 걸려서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걔 때문에 상처받았다. 걔한테 버림당했다. 걔가 나를 무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걔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 덕분에. 그렇죠.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연애 경험을 성장할 수 했고 있네. 연애 경험을 통해서 약간의 내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계기도 됐고 그 다음에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내가 좀 더 나중에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마운 대상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말을 그렇죠. 바꿔서 마음을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엄마 덕분에, 엄마 덕분에, 또 친구 덕분에, 학교 덕분에 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덕분에 알게 됐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연애님께서는 이번 연애 실패를 그 친구 때문이 아니라 그 친구 덕분에 나의 어떤 부분을 알게 됐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나아갈 길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팁 하나. 네. 우리 감정은 네. 주인이 부르는 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요. 네. 주인이 부르는 대로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짜증나. 그럼 짜증이 바로 나한테 와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저 짜증입니다. 이렇게 짜증이 와요. 감사하다. 주인님 저 부르셨어요. 저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감정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주인이 부르는 대로 내 앞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의 주인이 되고 싶으세요? 감사의 감정이 저한테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짜증나 하면은 계속 짜증나는 감정을 내가 불러들이기 때문에 모든 내 에너지가 짜증나는 에너지로 내 삶을 이렇게 잠식당하게 돼요. 잠식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덕분에 배웠어. 덕분에 성장했어.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어. 고마워. 감사해. 우리 또 잘 성장해서 또 다시 만나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자꾸 그 감정을 인정하고 보내주고 인정하고 보내주고 네. 슬픈 감정이 올 때 있잖아요. 너 슬픔이구나. 그래 잘 왔어. 환영해. 그러나 이제 내가 슬픔인지 알았어. 이제 괜찮아. 안녕. 이렇게 해서 다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내 감정을 잘 해소할 수가 있게 돼요. 감정의 주인은 부르는 대로 오게 되어 있다. 그렇죠. 네, 잠깐 채팅창 보면은요. 큰아들이요? 근데 애엄마가 싫어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까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큰아들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시나 봐요. 네. 여자들은 아내분은 아마 현명하시니까 어떤 뜻으로 큰아들이라고 하는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네. 타로모모님, 이건 정답을 압니다. 정답은 연애 금지. 연애를 실패하셨으니까 그 전에 연애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덕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도 해보고 학교 생활 하시면서 연애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채님께서 못생겨서 싫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가 못생겨서 싫어? 라고 해서 차였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난 네 얼굴 마음에 안 들어. 네 못생겨서 싫어 했더니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하면 돼. 진짜? 너는 이런 얼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사실 나도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성형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성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너무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고 내 외모에 대해서 너무 컴플렉스가 많아서 그게 내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컴플렉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내가 눈이 너무 작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아이가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 그렇다 그러면은 그 눈을 좀 수술해서 그런 건 요즘 일도 아니잖아요. 수술해서 아이가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막 하면 안 된다. 이런 관념도 내려놓으라는. 그것을 할 때는 왜 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은지 대화가 중요하죠. 소통.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너는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어떤 히스토리가 뭐가 있었는지. 그럼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거를 시행해 보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근데 핵심은 얘가 성형을 해서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엄마 나 성형해줘. 엄마 나 완전히 난 너무 눈 작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 알았어 성형해줄게 이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너는 눈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니? 그쵸. 소통이 중요하죠. 그러면 애들이 그랬는데 나한테 짝눈이라고 그러고 막 눈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맨날 나한테 그래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더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아이의 스트레스가 너무 높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아이가 너무나 그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걸 좀 개선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타로모모님께서는 못생겨서 싫어. 정답은 연애 금지. 우리 타로모모님께서는 계속 연애 금지로 이렇게 정답을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감정의 주인을 부르는 대로 온다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아이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좋은 경험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연애는 계속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타로모님 어떠신가요? 네, 선생님 그 두 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셔서 좋은데요. 이 필리핀님과 연예인님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코스모스 TV 시청자님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필리핀님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가 나한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단 멈춰라. 번역기를 돌려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지금 어떤 부탁을 하는 것인가? 고맙다고 하는 말인가? 그 말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죠. 당신은 좀 환경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나. 여보 미안해요. 내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와서 좀 청소를 아직 못했네요.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뭐라고 해? 여보, 근데 당신이 말할 때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내가 너무 무서워요. 나는 당신이 조금 천천히 낮은 소리로 얘기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 싹 웃으면서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 그렇게 하면 남편들도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남편이 화내는 그게 핵심 포인트를 두지 말고 그 마음 밑에 남편의 어떤 것들을 원하는 원투였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 여러분의 표현을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말해주세요. 이런 말들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 분들께서는요. 네, 그다음 우리 연예님. 네. 우리 연예님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청소년기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들은 매우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수없이 또 울고 또 뭐 다시는 연애를 못할 것 같아 이러지만은 또 누군가를 만나고 또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성장이 가는 거예요. 맨날 짝사랑하다 채이고 맨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채였어. 제가 나를 발로 찼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아이 덕분에 내가 배웠어. 그 아이 덕분에 나의 문제점을 알게 됐어.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성장했어. 그 아이 덕분에 내가 경험하게 됐어. 고마워. 우리 더 성장해서 내가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서 또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싹 보내주라는 거예요. 감정.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서 감정은 주인이 부르는 대로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감정의 주인은 바로 저희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마지막 인사 좀 나눌까요? 채팅창에 감사합니다. 연애 해방 타로 어머니께서 남편과 연애하세요? 네, 여잔지 남잔지 타로 어머니. 궁금하네요. 네. 항상 부부간에도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늘 연애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항상 설레이고 그렇죠. 긴장되고. 그것은 항상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 마음에 늘 반응해 줘야 되고. 이게 연애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군요. 표현을 많이 해주고. 네. 샤인 4288에게 성형의 만족도 1000%입니다. 혹시 성형하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좋은 성형외과로 가야 하나요? 유유. 네, 성형외과 아시는 곳 있으면 네, 소개 부탁드리고 저희 밑에 광고 나갈 수 있도록 또.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더 남아있죠. 네,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아직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시간 다문화 이모저모 가을 스페셜 특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스모스 고민상담소 세 번째 시간을 유 소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다음 주 이모저모 시간에도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아직도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데 질문을 나 이런 질문 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여기 그 코스모스 TV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발열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방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이달 말일인 10월 31일 24시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는 가능하도록 사적 모임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할 정도로 익숙해진 게 마스크인데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준수하면서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같이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정의 주인은 나다. 감정은 내가 부르는 대로 온다. 아셨죠 여러분?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도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